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장이 충격적인 폭로를 하면서 휴일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총대를 맸습니다. 그만큼 세제 개편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 직접 이제 X를 통해서 고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에 대해서 공개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렇게 국세청장이 직접 1세대 1주택, 다주택자도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한 것은 정말 또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남 집 한 채를 파는데 국세청이 한 개인에게 양도세 200억을 깎아줬다. 야, 이거 지금 양도세가 200억이 넘었다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200억을 깎아줬다라는, 그것도 이거를 국세청장이 직접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깎아줄 수밖에 없었어. 자,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 자, 일단 사례가 딱 요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게 가능할까를 보는 거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성수동에 있는 21년에 입주한 280세대 정도 되는, 사실 성수동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트리마제나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초고가 아파트인데 104평 펜트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04평 펜트하우스가 작년 6월에 29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자, 강남도 아까 강남 집 한 채 파는데 200억 깎아줬다라고 하는데, 강남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있는 것들도 한남더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도 집 한 채가 200억 300억씩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 290억 거래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이 갖고 있다가 파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집이죠. 그래서 290억을 받고 나갔는데 이 집이 그래봐 이제 21년이면 입주할 때 분양이면 한 몇 년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최초 분양가가 273 펜트하우스 한 6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60억에서 62억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290억이잖아요. 290억인데 분양가가 한 60억 정도였으면 대략 한 230억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시세 차익이. 결국은 230억이 남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낸 세금이 한 30억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실제 내 손에 쥐고 나간 게 200억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230억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한 세금을 한 2, 30억도 안 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광현 국세청장이 얘기했던 강남에서 한 200억 정도 양도세 깎아줬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성수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이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보셨듯이 강남의 집이든 또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워딩인데요. 자, 현행 장특공제, 양도세 장특공제를 얘기하는 거죠. 양도세 장특공제가 10년 보유, 10년 거주라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그것도 한도 없이 공제를 해준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집 한 채 팔아서 공제받고 또 나중에 또 집 사서 또 팔아서 공제받고 나중에 집 사서 또 팔아서 공제받고 그러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공제를 1세대 1주택이면 계속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많이만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게 지금 국세청장이 직접 이 부분을 직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국에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 양도세 장특공으로 깎아준 세금이 전체 한 5조 원, 연간 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연간 5조 정도를 1세대 1주택 장특공으로 깎아주는데, 이 중에서 서울에서 장특공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1년에 4조 5천억이나 된다는 얘기죠. 연간 4조 5천억인데,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장특공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서울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제도라는 거죠. 90%면 쏠려도 너무 쏠려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서울에서 이 4조 5천억 중에서 강남 3구와 용산, 아까 제가 성수동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성수동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도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하더라도 이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으로 78.6%, 거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다음에 마포, 아까 보셨던 성수동 같은 성동구,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강동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동작이나 영등포의 고가 아파트들이 조금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몇 군데 이런 쪽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강남 3구와 용산, 한강벨트 쪽에 90% 이상이 아마 쏠려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 그리고 실제로 임광영 국세청장이 예를 든 게, 강남에서 이 장특공으로 혜택을 본 게 2,873건, 거의 3,000건 정도가 되는데 총 1조 5천억이 됩니다. 강남에서만 1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1인당 5억 4천만 원이나 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자,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달랑 2건인데 그것도 총 2천만 원, 1인당 1,0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다. 자, 지금 이걸 보더라도 2건하고 3,000건이면 건수로도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지만 1인당 공제항도도 1,000만 원이고 5억 4천이면 무려 54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54배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전체로 비교해 보면 2천만 원하고 1조 5천억이면 이 강남구하고 도봉구하고 비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세,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인데,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다. 자, 역진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깎아주고, 좀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깎아줄 세금이 거의 없는, 그래서 역진성이다. 누진성으로 가야 되는데 역진성,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보는 이런 역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제도가, 법이, 국가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 법이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 국가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제도나 법이나 국가가 정하는 대로 사실 깎아주라면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격을 하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를 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아까 뭐 강남에서 200억 깎아줬다는 얘기나 아까 강남이 아니더라도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290억짜리 아파트 한 채 290억짜리를 60억에 분양받아서 290억에 230억이나 남았는데 230억 중에서 세금은 뭐 한 2, 30억도 안 내고 200억을 다 가져가는 그것도 뭐 21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25년이었으니까 불과 4년 만인가요? 4년 만에 200억 이거를 아까 뭐 불로소득이라고 뭐 노동이 들어간 건 없죠. 뭐 그래서 자본에 대한 뭐 이걸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 부분은 불로소득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느냐라는 거. 이걸 맞느냐를 그러면서 장특공제를 무한정해 주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법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버킹엄이죠. 항상 1세대 1주택 실거주 무조건 이런 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위 똘똘한 한 채 아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법이 제도가 오히려 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양도세 장특공에 대한 1세대 1주택 혜택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가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해버리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번에 뭐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1인 횟수 제한 이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 무한정 해준다 그랬잖아요. 무한정. 그러니까 뭐 그냥 10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10년 계속 무한정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 제한 뭐 1인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해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 총액을 정해서 1인이 뭐 한 10억까지만 함께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평생 뭐 5억 뭐 2억도 있었죠. 지금 뭐 법안 발의된 거는 평생 2억만 양도세 장특공을 받는 이거 지금 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국세청에서 1세대 1주택 실거주 포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고가주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아까 양도세도 터졌는데 결국 보유세 문제까지 지금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종부세 세액공제도 똑같습니다. 보유 여기는 5년 이상만 되면 최대 50%, 고령인 경우에 연령으로 해서 만 60세 이상이면 최대 40%까지 합계 여기도 80%예요. 아까 장특공도 최대 80%, 종부세, 보유세도 최대 80%. 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어도 80%까지 깎아주고 팔아도 80% 깎아주고 자, 이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제도가 국가가 법이 이걸 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국세청이 또 이 부분을 직격을 하면서 종부세 대상자 총 53만 8천 명인데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총 한 2071억,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과표가 20억을 초과하는 여기서 과표,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로 따지면 대략 한 6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한 60억 정도. 사실 이게 60억짜리 아파트인데 보통 종부세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일단은 뭐 1세대 1주택이면 기본공제가 12억 일단 깎아주죠. 12억 깎아주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공시가 하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69%니까 또 뭐 여기서 한 30억 정도, 30%를 깎아주는 거죠. 30%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최대 지금 또 60%니까 또한 40% 깎아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가가 6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표는 20억밖에 안 됩니다. 과표는 깎아주고 깎아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20억 초과를 한,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60억 넘어가는, 자, 이런 분들이 전체의 한 1.6%, 뭐 거의 극소수죠. 1.6%, 한 8,400명 정도, 53만 8천 명 중에서 8,000명밖에 안 되는데 세액공제 총액이 461억, 전체의 22%나 된다라는 거죠. 1.6%가 22%를 깎아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양도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금액도 작년에 182억보다 153%나 증가한 461억. 그러니까 뭐 60억이 넘어가는 이런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깎아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종부세 이 세제, 이제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관련된 시나리오가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세부담을 지금 차등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구간, 뭐 이거는 지난 이제 몇 년간 집값 상승에 따라서 지금 12억 한도잖아요. 그래서 이 12억 한도를 소폭 상향하는 걸로.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또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세 저항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도 사실 뭐 저항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12억 한도, 결국은 뭐 한 요 아래쪽까지는 조금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2억까지는 소폭 상향을 해서 뭐 이분들은 별로 이제 부담이 안 되게 이렇게 가겠다는 거. 중부담 같은 경우에도 현 수준 유지나 지금 소폭 상향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담까지는 또 그냥 가는 걸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초고가 그룹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 구간을 뭐 이제 세분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쭉쭉쭉쭉 갈 텐데, 자, 이거 세율 인상을 통해서 과세 강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가면 얼마부터냐? 뭐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뭐 설문조사를 했죠. 그래서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 요거는 이제 시세에 관련된 거죠. 시세 관련해서. 그래서 30억이 가장 많았고 20억이 그 다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 25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1015 대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25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초고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억 정도로 보고, 자, 그러면 초고가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냐?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아파트 시가의 1% 얘기를 했고, 뭐 선진국 부담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관련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1%가 어쨌든 간에 기본이 될 걸로 실효세율이. 그래서 50억 아파트면 5천만 원, 30억이면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1%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있을 거다. 일단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33평형이 최고가는 37억이었고, 그 다음에 7월 14일에 지금 계약이 나온 게 32억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가 3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하락 거래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엘스 같은 경우에도 32억이든 뭐 37억이든 대략 뭐 이렇게 따지면 30억 넘어가면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만약에 보유세를, 재산세를, 뭐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5억씩이나 폭락하는 실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2층, 저층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33평 잠실 헬스 22층이면 초고층이죠. 초고층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아까 이게 32억이었는데 여기도 뭐 32억 8천 정도니까요. 그래서 37억에서 32억 8천으로 4억 2천, 4억 넘는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어. 최근에 30억 넘어가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에서 상당한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3부 같은 경우에도 29평형 35억 5천까지 갔던 게 지금 7월 6일 날 31억 계약이 나오면서 4억 5천, 5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도곡 렉슬 강남의 뭐 대표적인 또 아파트죠. 26평형 31억 7천까지 갔던 게 27억으로 여기는 아예 지금 30억 아래로 내려가죠. 4억 6천, 5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7월 2일 날 나와 있고요. 용산의 레미안 첼리투스 51평 같은 경우에도 58억 3천까지 갔던 게 52억 9천, 한 53억까지 5억 3천 하락한 거래가 지금 7월 9일 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의 트리마제, 아까 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뭐 가까이 있는 아파트 트리마제 37평, 여기도 52억까지 갔던 게 46억 5천으로 7월 13일 계약인데 5억 5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용산의 청암 천년명가 자이라는 이 아파트 75평형 34억 7천까지 갔던 게 이것도 30억 아래로 29억 2천 7월 4일 계약인데 5억 5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강남 청담의 연세 리버 테라스 81평 69억까지 갔던 게 63억 7월 9일 계약인데 6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강남의 37평형 53억까지 갔던 게 7월 9일 날 47억 계약이 나오면서 6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12차 55평 99억까지 갔던 게 93억으로 7월 4일 계약인데 6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대치 음마 34평 같은 경우에도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7월 20일 날 36억 9,500 계약이 나면서 6억 2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목동 7단지 36평 36억 5천까지 갔던 게 딱 30억 턱거래 7월 7일 계약인데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41평 82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7월 6일 날 69억 계약이 나오면서 13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7월 13일 날 105억 계약이 나면서 23억이나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또 뭐 성수라든지 또 뭐 영등포, 그다음에 목동, 아까 뭐 우리가 한강벨트 쪽에 핵심 지역,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에서 7월에도 엄청난 지금 폭락 거래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세제 개편에 대한 예고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 있고 오늘 국세청장까지 뭐 이렇게 총대를 매는 걸 보면 양도세 뭐 장특공이라든지 보유세 장특공, 종부세 장특공 이런 것들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인 경우에도 엄청나게 그렇죠. 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일단은 뭐 확정적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임광영 국세청장이 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양도세, 보유세, 뭐 결국 총대를 맸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지만 벌써 뭐 이렇게 하락 거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이 입법화가 되고 나면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값 2차 폭락은 심각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뭐 저에게 또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너무나 다양한 것들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꼭 또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매일매일 확인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3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